프랑켄슈타인은 과학소설의 어머니로 평가받는 메리 셀리의 작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괴물의 입을 통해 시대 가치의 허구성을 조롱하고 숨어있던 실체를 폭로합니다. 평온한 중상층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비밀을 열정적으로 탐구한 끝에 생명체를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릇된 욕망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리 셸리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윌리엄 고드윈과 메리 우스턴크 레프트 고드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818년 메리는 익명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당시 글쓰기는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 작가들이 익명으로 작품을 내놓는 일이 흔했습니다. 1831년 프랑켄슈타인 개정판을 내면서 자신이 작품의 작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출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론가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장르가 없었으며 공포문학은 폄하의 대상이었던 시대였기에 기괴하고 반사회적인 문학으로 무수한 악평을 받았습니다. 작가가 메리 셀리로 밝혀졌을 때 20살이 채 안 된 여자의 병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기이한 산물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극 탐험대의 탐험대장 월트는 극지방을 탐험하던 중 조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합니다. 그는 피로와 고생으로 몹시 야유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트는 그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통은 야성적인 빛을 띠고 어떨 때는 광기마저 번득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우울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월트는 이런 극지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조난자는 스스로를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밝힙니다. 월트가 프랑켄슈타인은 친구라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닮은 월튼에게 충고가 되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빅터의 집은 제네바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신사와 결혼했다가 그녀가 죽고 그녀의 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녀는 빅터의 놀이상대가 되었으며 성장해가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빅터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현실 세계에 관련된 사실들을 탐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빅터가 13살이었을 때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아그리파의 저작들을 발견하고 그 책을 열성적으로 탐독합니다. 15살 정도 되었을 때 벼락이 떨어진 나무를 보고 아버지에게 전기에 대해 듣게 됩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리고 어머니가 그녀를 간호하다 전염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그는 잉고스타트로에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빅터는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생명의 불꽃을 만드는 법을 시험하겠다는 욕망에 괴물을 만들지만 막상 탄생한 괴물을 보고 놀라서 도망칩니다. 다시 돌아가 보니 괴물은 사라진 뒤였고 빅터는 그 뒤 몸져 눕게 되고 친구인 앙리가 몇 달이나 간호를 해 겨우 회복합니다. 회복한 뒤 전해받은 아버지의 편지에서 자신의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것이 괴물의 소행임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아끼는 하녀가 범인으로 몰리고 빅터 일가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슬픔을 잊으려 가족들은 여행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괴물과 빅터는 만나게 됩니다. 괴물은 자신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고 자신이 인간들에게 외모가 흉측하다는 이유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섞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자신처럼 흉측한 외모를 가진 신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빅터는 고민에 빠지지만 자신에게 창조물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신부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신부가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 빅터는 신부가 괴물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그들이 낳은 자식을 떠올리고 신부 만드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자 괴물은 분노해서 그의 가족을 해치고 이에 괴물을 추적해 북극으로 향합니다. 월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준 빅터는 결국 탐험선 객실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잠시 선실을 비웠다가 돌아온 월튼은 빅터의 시신 앞에서 비통해하는 괴물을 보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봤지. 인간들은 부와 결합된 고귀하고 순수한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도 배웠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존경할 거야.
하지만 둘 중 하나도 없으면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택된 소수를 위해 자기 힘을 낭비해야 하는 불황자나 노예로 간주되었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